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많이 걸어야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매일 만 보씩 걷고 있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오나요? 아니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는데 왜 몸은 자꾸만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 걷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믿어왔던 걷기에 대한 5가지 흔한 오해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무턱대고 걷는 대신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첫 번째 거짓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무조건 많이 걸어야 좋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10,000보, 20,000보를 채우기 위해 걷기 앱을 보며 열심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걷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많이 걷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관절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약해지고 마모됩니다. 온더,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며 걷는 과정에서 큰 부담을 받습니다. 매일같이 과도하게 걷게 되면 이 관절 연골이 더 빨리 닳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새 신발도 너무 자주 신으면 닳아버리듯이 말이죠.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연골을 아껴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느껴도 운동 부족이겠지 하며 참고 계속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걷다 보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무작정 걷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걷는 방식과 함께 다른 종류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걷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을 향하며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이동시키며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걷는 것이 바른 보행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걷기보다는 주 3주 5회 정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휴식일을 가지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쉬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스트레칭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내일은 가벼운 산책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강도와 시간으로 걸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컨디션이 다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날그날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되거나 다른 신발은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져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발을 편안하게 감싸고 쿠션감이 좋은 워킹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목이나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거짓말은 걷기만으로 전신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이 유산소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울어서 게으로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걷기는 심장 건강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 특히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상체 근육, 코어 근육, 그리고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충분히 강화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를 방치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혹은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육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신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와 함께 상체 근력 운동, 코어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버리세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가
일어서는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는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방 싱크대나 식탁을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으로는 한 발로 서서 버티는 동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버티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태극권이나 요가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 유연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운동을 걷기 루틴에 조금씩 추가해보세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15지리뿐만 투자해도 전신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가 우리 건강의 기본이라면 여기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더하는 것은 우리 몸을 튼튼한 집으로 만드는 기둥과 석가래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말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걷기만으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며 그러이기 걷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걷기는 주로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 근육량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근육량이 3줄 8%씩 감소하며 과밀약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오래공 확상 위험이 급증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쉽게 찌며 발휘보 면역력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 중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계단 오르내리기를 힘들어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런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아령, 물병 등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가 어렵다면 벽을 짚고 하는 벽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는 의자를 뒤에 두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된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다리 들기 운동, 레그 리프트는 누워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거나 레그 리프트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력 운동은 걷기처럼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주 3회 정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 사이에 1, 2일 정도의 휴식을 주어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나 콩류의 섭취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매 끼니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고기나 생선 외에도 도로밀키, 콩, 달걀, 유제품, 견과류 등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는 찌개나 국이 많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수 있으니 식단에 신경 써서 단백질 반찬을 꼭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콩나물국 대신 순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거나 계란찜이나 생선구이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에너지를 쓰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며 충분한 단백질로 영양을 채워주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우리는 근감소증의 위험에서 벗어나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어떤 지면이든 걷기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시멘트 길이나 아스팔트 도로를 걷는 것이 익숙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딱딱한 지면은 우리의 관절에 엄청난 충격을 가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과 무릎, 고관절, 심지어 척추까지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마치 망치로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연골도 얇아져 충격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발바닥 통증, 발목 염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굴곡이 심하거나 미끄러운 지면은 낙상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시골길이나 공원 산책로의 울퉁불퉁한 돌길도 발목을 삐끗하게 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면에서 걷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흙길이나 잔디밭, 우레탄 트랙처럼 부드러운 지면입니다. 이런 곳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관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드러운 지면을 찾기 어렵다면 서점이나 대형마트처럼 실내에서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면도 평탄하여 낙상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난 좋은 워킹화를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발 밑창이 너무 얇거나 오래되어 닳아버린 신발은 관절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평평한 신발보다는 발 전체를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쿠션감보다 중요한 것은 지면의 상태를 잘 살피고 구고는 위험한 곳은 피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미끄러운 날에는 굳이 밖으로 나가 걷기보다는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걷는 시간이나 거리에 대한 집착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거짓말은 통증이 있어도 걷는 게 좋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참고해야 효과가 있다. 아픈 곳은 더 움직여야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으니 활동을 멈추거나 조절하라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걷거나 운동을 하면 단순한 염증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거나 부상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계속 걸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고 허리 통증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걸으면 디스크나 협착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픈이 쉬어라는 우리 몸이 우리에게 가장 솔직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 부위에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증이 사라진 후에는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걷기가 너무 힘들다면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관절의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무릎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 고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운동 방법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하는 것은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멈추고 돌아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아플 때는 쉬고 회복한 후에는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운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걷는 것에 대한 5가지 흔한 거짓말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오해, 걷기만으로 전신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다는 착각, 걷기가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는 믿음, 어떤 지면이든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걷는 게 좋다는 위험한 믿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걷는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자세로 질 좋은 걷기를 하고 여기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더하여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딱딱한 지면보다는 관절의 부담이 덜한 부드러운 지면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귀 기울여 필요할 때는 과감히 휴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일주일에 2번 의자 스쿼트를 몇 세트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걷는 즐거움은 계속 가져가되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평생 함께할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이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